자,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영민문학 문제인데 하고 한숨 나오는 바로 이 시 문제. 해마다 이 영미 씨는 이제 그 모든 수험생들한테 마지막 그 관문이 되고 있어요. 뭐 작년도, 재작년도, 3년 전도, 4년 전도 서울에서 아니면은 TO가 3명, 4명밖에 안 되는 뭐 대전 뭐 이런 광역시 같은데 대전이 좀 그렇잖아요. TO 3명밖에 안 나오고 이런 경우 많고 어쩌다 보면 또 제주도도 막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고 그런 데서 합격한 분들조차도 영미 씨는 2점 이상 맞기가 솔직히 힘든 이게 뭔 말이겠어요. 영미 씨 속에 있는 기입 과제는 맞아도 서술 과제는 나가버린 일이 많았던 그 영미 씨인데 하여튼 오늘부터 영미 씨 매주 5개씩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고 해석뿐만 그 숙제 그 프린트 있잖아요. 해석뿐만 아니라 한두 문장으로 내 나름으로 핵심 요약 문장도 써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해답집 드릴 테니까 그리고 해답집도 들으면서 이건 좀 봐야 된다는 것은 제가 또 말도 해드릴 겁니다. 말도 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한 주 동안 하여튼 아까도 했지만은 이 영미 씨 과제는 제가 여러분들 올 1년 공부를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매주 5개씩 11월 둘째 주까지 내드릴 겁니다. 하여튼 영미 씨 공부는 제가 내드릴 것만 하면은 1년 공부가 저절로 될 수 있을 정도로 왜 진작 내가 이것을 안 했을까? 하여튼 저도 물론 작년엔 사운드 센스 강의를 6개월 동안 하느라고 거기서 엄청 다뤘지만은 근데 올해 하는 요 영미 씨 숙제해 주는 것은 사센에 수록되지 않은 시도 하지만 나올 수 있는 시 이걸 많이 하겠습니다. 자, 근데 1, 2월 달은 우리 문풀에서는 일단 길지는 않은 시 위주로 할 거예요. 이유는 일단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고 해가지고 힘들어할 걸 우려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처음이나 아니나 솔직히 짧으나 기나 영미 씨는 여전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 아까 제가 첫 시간, OT 시간에 영어 해석 자체가 고급 난이도 해석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거 넘버원이 영미 씨입니다. 영미 씨는 왜 그러냐? 일반 영어 지문하고 문장 배열 방식이 달라요. 일반 영어는 그냥 쭉쭉 계속 이어서 막 인쇄돼 있죠? 그러면서 한 문장 시작해서 쭉쭉쭉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자동으로 끝나는데 나오죠? 그런데 영미 씨는 안 그래요. 한 문장에 시작해서 한 줄, 두 줄, 세 줄 가도 안 끝나고 몇 줄 가야 끝나는 게 겨우 나와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 일이 많고 한 줄, 두 줄, 세 줄 내려가면서 툭툭 끊어져요. 문장이. 툭툭 끊어지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떨 때는 수식 받는 말은 윗줄에 있고 수식해주는 말은 아랫줄에 있고 또 어떨 때는 동사는 윗줄에 있고 목적어는 그 아랫줄이나 심지어는 그 아랫줄에 있고 목적어는 이래서 여기 동사 나오는데 목적어 어디 있음? 왜 중간에 수식어가 이렇게 많음? 이런 동사 나온 다음에 두세 줄을 더 내려가야 목적어가 있는 것임? 아우 짜증나 이런 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한마디로 시각적으로 영미 씨는 뭐다? 눈에 안 들어와요. 문장 구조가. 시인이 뭐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나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나 이런 목적으로 이 시행을 자르잖아요. 영어는 뭐 라임 맞추고 기타 운율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감정을 이번 줄은 여기까지 해서 감정 전달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문법이 아닌 다른 이유로 시의 행을 막 잘라버리기 때문에 막 문장이 파편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어는 여기 있는데 동사는 그 다음 줄에 있고 그 다음 목적어는 또 그 아랫줄에 있고 중간에 오만 잡스러운 그 감정 나타내는 수식어 다 끼어 있고 막 이런 식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길으나 짧으나 영미 씨는 쉽지는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인강생 선생님들은 요거 다 이제 파일 형태로 올라가 있고요. 또 직학 선생님들한테는 또 제가 또 이제 또 매주 한 목요일 정도 단체 메일로 이것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어차피 PDF 파일에서 이 텍스트를 긁어올 수 있잖아요. 텍스트 긁어오신 다음에 끌어올리기를 딜리트 키나 이런 걸 써가지고 끌어올리기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첫 문장 보시면 remember부터 시작해서 첫 문장이 어디까지 끝나느냐 넷째 줄 본 제목 작가 이름 빼고 넷째 줄 new chance까지가 이제 첫 문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remember부터 시작해서 넷째 줄에 있는 new chance까지를 계속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줄로 계속 연결하세요. 한 줄 한 줄만 이렇게 그럼 마치 산문이나
일반 영어 문장같이 문장이 이제 시각적으로 배열이 되죠? 초장의 해석이 어려운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 문장을 재배열해서 해석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숙제로 내준 것 중에는 작년 기출시도 한번 해석 연구해 보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작년 기출시는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훨씬. 내용도 더 어렵습니다. 작년 기출시야말로 그런 식으로 그 문장 그 텍스트 긁어서 끌어올리게 해가지고 이게 일반 영어 지문처럼 만들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해답집도 드릴 텐데 오늘 숙제로 내드리는 거 그 작년 기출시에 대해서는 시 배열된 상태로도 번역을 드리고 또 뭐냐 그 이렇게 일반 영어 지문처럼 이렇게 끌어올려서 시각적으로 재배열해 놓은 상태 그 상태로도 번역을 드리고 번역도 제가 2개를 드릴 겁니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은 그러면은 이 공부가 왜 도움되는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여기 이 시를 봅시다. 기억하라. The time of year when the 뭡니까? Future appears like a blanket sheet of paper, a clean calendar, a new chance인데 자, 기억하라. 첫 문장부터 명령문이죠? 명령문인데 이제 뭐를 기억하냐면은 이건 우리 해설제 보시면은 더 나오죠? 사실은 the time of the year가 이게 목적어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뭔가 의아할 겁니다. 뭐가 의아하냐? 명령문이고 명령문은 동사로 시작되고 동사는 remember고 목적어가 the time of year인데 아니 동사하고 목적어 사이에 이 쉼표는 왜 찍습니까? 이게 사실 시각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평소 일반 영어 지문에는 잘 안 나타나요. 이게 이제 문학 공부를 많이 하고 문학 텍스트를 많이 읽어야 되는 필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냐? 목적어인데 사실은 목적어 및 목적어 관련된 표현이 네 줄에 있는 a new chance까지 이제 말하면 싹 다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넓게 보면은 목적어에 해당되는 말들이 the time부터 a new chance까지 싹 다예요.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 이 4줄로 된 게 한 문장이죠? 4줄로 된 한 문장이 구조는, 스트럭처는 심플해요. remember, 타동사, the time of year, 블라블라, 목적어, 끝. 타동사 타격의 목적어, 끝. 이게 바로 이 4줄로 된 한 문장의 스트럭처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다? 이 스트럭처, 타동사 타격의 목적어밖에 없는데 목적어가 속에 수식 성분을 좀 잡스럽고 복잡하게 참으로 잡다하고 복잡하게 많이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문장 보여주기 쉼표의 기능이 이겁니다. 주어나 목적어가 길어지면은 동사하고의 사이에 쉼표를 찍어요. 이건 제가 그 구문독해 그 핵심 강의를 모든 수강생한테 제가 인강 보조 강의로 넣어드리고 거기에 내일이면 다 오픈될 겁니다, 여러분들. 직강 기준으로 내일이면. 그런데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도 아마 그런 예문이 하나는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 주어가 있어요. 근데 블라블라 엄청 길어요. 엄청 길고 그 다음에 본동사 나왔어요. 그러면은 주어 더하기 동사인데 주어 더하기 동사에 쉼표가 왜 있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건 목적어가 총 3줄 반으로 잡다 하지만 주어도 이 옆으로 넓게 펼친 종이 위에 한 10몇 단어 정도, 한 10단어 정도 주어 잡고 길어지면은 주어 다음에다 컴마 동사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오늘 3번 문제에서는 뭐다? remember라는 동사 다음에 그 다음 목적어예요. 목적어 뭐뭔데? 요노마가 그 다음 줄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반. 3줄 반으로. 물론 폭은 좁지만 이럴 때는 목적어 길죠? 그럼 동사와 목적어 사이도 이놈이 엄청 길어지니까 컴마. 주어가 길어지면은 주어와 동사 사이에도 컴마. 목적어가 길어지면은 동사와 목적 사이에도 컴마 찍을 수 있다. 예. 이게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시도 나오고 시에서도 나오고 소설이나 스펠에서도 나와요. 예. 그래서 뭐예요? 기억하라 그때를. 근데 그때가 언제냐? time of year가 the time of year가 목적어인데 웬절이죠? 웬절이 관계절인데 이 관계사절 웬절이
여기 웬부터 넷째 줄 뉴밸런스, 그 신발 예습이고, 뉴챈스, 죄송합니다. 운동화 뉴밸런스가 아니라 뉴챈스까지, 웬부터 넷째 줄에 그 챈스까지가 이게 왼절이에요, 왼절. 수식절이죠? 아,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 수식절인 왼절은 둘, 셋, 넷째 줄에 있고, 이거에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가 되는 더 타임 오브 이어는 윗줄에 있고, 그러니까 피수식어, 수식어가 또 이렇게 서로 다른 줄로 쪼개져 있는 그런 구조다. 그러니까 짧다라고 구문이 무조건 심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기억하라. 1년 중 한 해 이때를, 그때가 언제냐? 그 퓨처, 미래가 appear, 뭐뭐처럼 보이는, 뭐뭐처럼 여겨지는 그때다. 그러면 미래가 뭐뭐처럼 여겨지는 때냐? like 뭐뭐. 아까 써놨죠? 또 나오네. like 뭐뭐, as 뭐뭐, as 뭐뭐, 마치 뭐뭐인 듯. similarly, 발음이 similarly죠. similarly라는 직유법. 네, 여기도 또 나왔습니다. 1년 중 미래가 보인다. 뭐처럼, 마치 뭐뭐처럼 보여요. A blank sheet of paper라고 하얀 백지처럼 여겨지는 그때처럼, 하얀 백지처럼 여겨지는 그때를 기억하라. 1년 중 어느 한 시기가 하얀 백지처럼 여겨진다. 하얀 백지는 뭡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쓴 거죠? 1년 중에 마치 아무것도 안 쓴 백지처럼 여겨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1월 초. 예.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좋건 나쁘건 소소한 거건 보통인 거건 우리는 지금 거의 아무것도 안 쓴 상태지 않습니까? 1년 중 이때, 어떤 이때예요? 미래라는 것. 2025년도 앞으로 펼칠 미래가 많죠? 미래가 마치 하얀 백지처럼 여기 이때가. 자, 이제 그 다음 세 줄까지 해석을 했어요. 클린 캘린더, 뉴 찬스인데 얘네들이 뭐냐? 이것 이제 제가 이제 인강으로 올려놓은 그 구문 핵심 독해에 다 나오는 건데, 클린 캘린더와 뉴 찬스는 뭐냐면은 위에 있는, 블랭크 시트 오브 페이퍼에 대한 동격이에요, 동격. 하얀 백지에 대한 동격입니다. 하얀 백지 이퀄 A, B가 동격이면 A 이퀄 B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얀 백지 이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 아직 깨끗한 달력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죠? 아직은 새로운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1년 중 이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얀 백지 달력으로 치면 뭐죠? 이제 새로 사온 달력. 그래서 표지만 딱 뜯어가지고 1월 딱 나와 있는 새 달력. 그리고 고로 새로운 기회. 그래서 하얀 백지, 깨끗한 달력, 새로운 기회 이 세 가지가 동격. 근데 이것도 제가 동격이라고 말해주려면은 동격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가 내 힘으로도 빨리빨리 간파가 돼야 이게 영미 씨가 제대로 좀 뭡니까? 공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여기까지는 뭐예요? 한 해 중에 금년은 첫 출발하는 때라서 아직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가능성이 다 오픈된 때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on thick white snow, 두껍고 하얀 눈 위에,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번역본인 것처럼 깊게, 눈이 두껍다라는 건 우리 번역본인 것처럼 깊게 쌓인 거죠. 한마디로 깊게 쌓인 하얀 눈 위에. 그 다음 you bow, 그대는 맹세한다. 뭐라고? fresh 풋프린트 하겠다고, 새로운 발자국을 새기리라. 이게 뭐겠어요? 아, 새로 열린 한 해, 올해는 나의 족적을 확실히 남기리라, 뭔가 한 건 하리라 라고 vow, 결심을 한다 이거죠. 그대는 맹세한다. 그런데 뭐가 돼요? watch them, 보게 돼요. 뭐를? 그것들이. 이때 them, 그것들은 뭐냐면은 fresh footprint, 새로 새긴 발자국이에요. 새로 새긴 발자국이, 너무 야박한 표현 나오네. go, 이때 go는 가버린다, 사라진다. 무엇 때문에 사라져요? 바람의 heavy gust. 이때 gust란 말도 사실은 바람이 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약간 동어 반복이 됐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을 바람의 winds heavy gust를 hearty gust. 이때 hearty란 말은 이것은 이제 마음을 기울인데, 바람이 마음을 기울여 gust 불어닥치는 게 이게 한마디로 거센 바람이다. 바람이 자기 마음을 기울여 gust 불어닥치는 게 이게 거센 바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아직 하얀 백지화다 같이 흰 눈 평원같이 펼쳐진 이 한해 나의 족적을 묵직하게 새기리라고 발자국을 꽉 찍었는데 막 센 바람이 막 마음을 다해서 바람이 불어닥쳐서 나의 발자국이 사라진다. 너무나 야박하고 잔인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밑에 커멘트에서 물어보는 바로 그거죠,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는 뭐예요? 본문에서는 그 발자국이 고우 가버린다라고 표현한 것을 밑에 커멘터리 박스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빈칸 뒤에 swept by the wind라고. 그렇죠? 본문에서는 고우해버린다. 하티 거스트, 윈즈의 하티 거스트에서 나의 풋프린트가 고우해버린다고 한 것을 밑에 커멘터리 박스에서는 swept by the wind라고 이렇게 나와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새해 결심 뿌듯하게 해놓고 뭐야,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리면 망하라 소리인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봐야 된다, 시는. 그러면서 fill your glass, 너의 잔을 채워라. 여기가 또 해서 어렵게 나옵니다. 무조건 시가 짧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Hear the tea us 또는 te us라고 하는데 이 TAE라는 것은 영어 사전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에 달아드렸어요. 이게 스코틀랜드 방언이에요. 스코틀랜드 방언으로서 보통 표준 영어에서는 to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here's te us가 to us란 말이잖아요. here's to us란 말이 그 앞에 뭔 말이 나왔느냐? fill your glass, 와인, 글라스는 찬, 와인잔 같은 거죠. 와인잔 채우시오란 말이죠. 자, 와인잔 다들 채우고 그 다음 간빠이 할 때, 속된 말로, 일본 말로 간빠이 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토스트라고 해서 토스트가 이제 우리 학원도 저 옛날 건물 그 옆에 골목 가면 이삭 토스트도 있고 막 그럽니다만은, 아니면 여기 컵밥거리 보면은 한때 토스트 장사 아저씨도 많았어요. 요새는 사라졌지만은 거의 한두 집이나 있나? 하여튼 토스트가 이게 먹는 빵 토스트 있지만 이 건배사 같은 거 하는 겁니다. 자, 글라스 채우시고 올해 새해 합격을 위하여 하면 합격을 위하여 짱 하는 이 건배사 하는 것이 토스트예요. 토스트인데 이때 이 건배사 할 때 뭡니까? Here's to 뭐뭐. 그렇죠. 이건 약간 영어 상식에 가까운 거예요. 이 토스트 건배사 할 때 Here's to 뭐뭐 하면은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Here's to health 하면은 자, 올해도 건강해야지. 그래, 건강하자. 건강을 위하여 할 때 to health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to us가 이제 나온 거죠. 우리를 위해, 혹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잔을 채워. 자, 잔 채웠으면은 자, 우리들의 앞날을 위하여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made to be broken, made to last. 양쪽으로 다 열어놨죠. 우리가 새해 굳은 결심, VOW, vow, 맹세도 하고 promise, 나 스스로에게 약속도 했는데 그것들이 뭐예요? broken 될 수도 있지만 last는 최후가 아니죠. 유지되는 겁니다. 유지될 수 있고. 그러면서 여기 같은 경우 뭐냐면 made to be broken과 made to last, 이 두 부분입니다. 두 부분이 다 이제 promise를 수식하는, 그러니까 피수식어가 promise이고 수식어가 두 군데가 돼 있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게 한국식 문법 지식에 너무 사렵 안 됩니다. made 뭐뭐뭐, 컴마 made 뭐뭐뭐인데 아니 made 뭐뭐뭐가 두 개밖에 없구만. 컴마 쓰지 말고 and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접속사 and가 왜 없어요? 말하면 약속은 약속인데 끼어질 수 있는 약속, 혹은 칠 수 있는 약속, and나 or, 그렇죠. and나 or가 왜 없어요? 라고 의아할 수 있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to be broken 다음에 접속사 or를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문학작품 해석할 때 문법을 너무 고지식하게는 안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여기서도 broken 컴마 다음에 or가 들어가는 게 정석대로 하면은, 문법대로 하면은 맞아요. or가 들어가는 게 문법대로는 맞는데, 요거가 뭐다? 사실은 시인들은, 소설가들도 그렇지만, 시인들은 메시지 전달만 하면은 그걸로 굳이, or를 넣고 안 넣고 같은
이런 약간 마이너한 좀 규모가 작은 이런 문법은 좀 제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그 경우다. 그래서 너무 고지식한 문법만 가지고는 문학 텍스트는 또 안 통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제가 이제 그 구문독해 심화 강의도 이미 인강으로 올려놨지만은 한 9개 영상입니다. 영상 한 개당 40몇 분짜리예요. 여러분들 이거 짬짬이 보시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프라미스라고 하는 피수식 하나를 놓고 made to be broken과 made to last가 얘네가 둘 다 과거분사 구문이잖아요. made 과거분사 구문 PP 형태. 얘네가 동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격이 명사구문 동격이 아니에요. PP 형태 두 개가 동격이라서 약속은 약속인데 to be broken 깨지기 쉬운 것 이퀄 동격 이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프라미스 우리 인간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은 완벽하게 양면성을 지을 수 있는 거다. 즉 깨지기 쉬운 약속 이퀄보다 끝까지 갈 수도 있는 약속이다. 50-50 5대5다 이런 얘기예요. 동격이라고 보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PP 형태에도 동격이 돼요, 여러분. 놀랍지만 예. 이건 뭐 너무나 원칙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어코 뭐 서울에서 어디서 뭐 공립 확실히 붙는다. 최종까지도 여유 있게 뭐 5점 이상 차이로 붙는다. 스스로에게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깨지기 쉬운 것일 수도요. 2차 끝까지 최종 결과 끝까지 지키될 수도 쉽게 있는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충분히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그런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부러 골랐어요. 사실은 이거 진짜 올해 새해 첫 강이라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새해 첫날 첫 강이라 이 시를 일부러 골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내년 이맘때쯤 아니면 한 뭡니까 13개월 정도 한 13개월 정도 지나서 내년 2월 한 10일경쯤 7, 8, 9, 10일경 되면은 내년에 이제 26 임용이죠. 최종 결과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이 끝까지 라스트 유지된 건지 브로큰된 건지 이제 한 13개월 후에 미래 가면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이 나 있겠죠. 하지만 그때가 되기 전 13개월 전인 지금은 양방향으로 다 있어가지고 두 개가 동격인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뭐 과학으로 썰 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양자역학이고 이게 바로 슈레딩어의 고향이더라고. 여러분 그 얘기 압니까? 양자역학 출발점이 슈레딩어의 고향이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 있어요. 어느 상자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이거예요. 한 100몇 년 전에 슈레딩어라는 화학자가 얘기했대요. 근데 저 고양이가 저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건 맞는데 죽었을까요? 샀을까요? 그럼 사람들은 살았건 죽었건 모르긴 해도 둘 중에 하나겠지? 라고 다들 대답해요. 심지어는 가장 역사상 위대한 천재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까지도 그랬어요. 살았건 죽었건 어느 한쪽으로 100%겠지 했는데 이 슈레딩어라는 화학자는 아니올시다. 살았을 수도 있고 동시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좀 괴변 같죠? 뭐야, 장난쳐? 우리가 상자를 안 열어봐서 모르겠을 뿐이지 상자 오픈해봐. 그럼 바로 나오잖아. 죽었건 살았건 어느 한쪽으로 100%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놈의 슈레딩어라는 화학자는 100몇십 년 전, 20세기 초반에 살았고 동시에 죽었고 동시에 살아있다. 동시에 그렇고 어느 한쪽인가는 나중에 우리가 열어봐야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는 말장난이다. 괴변이다 그랬는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답니다, 이게. 틀리는 것도 있는데 맞는 것도 있대요. 특히나 아주 조그마한 원자보다 더 작은 물질의 세계 속에서는 이게 좀 맞대요. 원자보다 더 작은 단위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화학에서. 거기서는 좀 맞는 얘기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사에서는 이게 좀 많이 맞아요. 공부, 열공 다짐 좋아요. 이번에, 무려 경기도 수학합격 노림? 이거 됨? 안 됨? 동시에 됨이면서 동시에 안 됨이에요, 솔직히. 현재로서는. 언제까지는 미래에 13개월 후에 다음번 시험, 곧 다가오는 시험, 최종 결과 나오는 그날까지는 동시에 나는 경기도 수학합격 됨과 동시에 안 됨이 여전히 공존하는 뭐 그런 거죠. 일종의 사회생활의 지혜예요, 이건 일종의. 사회생활의 지혜고. 그래서 아까도 뭐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송만호도 얘기했지만은
결과는 늘 나쁜 쪽으로 열려 있지만 좋은 쪽으로도 늘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공, 합격이라는 아웃풋이 늘 우리에게는 최소 50%로 인생에게는 언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결과를 미리 어느 한쪽으로, 특히 너무 부정적인 방향으로 예단하고 내 멘탈 속에서 온갖 얘기를 막 다 혼자 풀어놓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속으로 온갖 상상해봤자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좋은 상상이건 나쁜 상상이건 상상만 하고 불안해하고 혼자 좋아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실용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인 아웃풋, 우리로 말하면 합격이죠. 최종 합격이 나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풋을 가장 잽싸게 가장 많이 넣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상자를 오픈했을 때 죽은 고양이가 아니라 아주 똘망똘망 이쁜 산 고양이가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말하자면은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최대한 성공의 아웃풋이 나올 인풋을 나는 다 때려 넣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정말 손 모아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추운 날씨에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진짜 뭔가 죽은 고양이가 아니라 산 고양이가 나올 수 있는, 말하자면은 그 실패의 아웃풋이 아니라 성공, 우리로 말하는 최종 합격의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아주 지혜롭게 지금 잘 들어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